남도의 봄꽃은 만개하고 있지만 봄축제는 2년째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해를 넘기며 축제 대목을 놓치는 상인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시대 흉년기 어려운 백성을 돕던 권분제도가 순천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회성 물품 나누기 운동에 이어 상시 개방형 권분 가게가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미달 인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계가 머리를 맞댈 공론화 기구가 시급합니다. 기업과 지역과 교육과 지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던데.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입학과 개학 시즌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나을 전망이지만 당분간은 조마조마한 등교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꽃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지만 봄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2년 연속 대목을 놓치는 상인들에게는 아쉬운 봄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속 봄 소식을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매화가 붉은 꽃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홍매화는 남도에 가장 먼저 봄을 전하는 봄의 전령사로 불립니다. 홍매화가 활짝 피면서 마을 전체에 화사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려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취소하면서 활짝 핀 홍매화에도 마을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좋은 곳을 다 같이 보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 매화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흰색 꽃봉오리가 차오르고 매화들이 하나둘씩 개화하기 시작했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축제에 의존해온 인근 상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답답하니까 문 열었는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코로나19로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 축제 등 전남 지역 115개의 축제 대부분이 취소 예정인 상황. 축제 취소와 집합 금지 등으로 마음껏 봄을 느낄 수 없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꽃피는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 물품을 나눠주는 가게가 순천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어 오늘 다시 개장했는데 시민들의 잇따른 물품 기부로 무료 나눔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의 한 상가. 가게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상점과는 다르게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권분 가게입니다. 나눔 가게는 생필품은 물론 라면, 쌀 같은 식료품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인당 월 1회 3만 원 상당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데 지난달 1차 개장 때는 일주일 만에 물품이 동났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시작으로 시민, 농민에까지 기부에 동참하면서 재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쌀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 이런 측면에서 권분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눔 가게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배달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1차와는 달리 2차부터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소상공인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때는 정부 지원 수급 탈락자들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나눔으로 채워지는 기부 문화가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신고가 전남에서는 9건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상 반응을 보인 9명 가운데 8명이 발열, 1명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가려움을 호소했으며 대부분 예방접종 뒤 흔하게 나타나는 경증 사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접종을 마친 뒤 10시간에서 15시간 뒤에 경미한 발열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으로 21개 의료기관의 종사자 4,7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의료진들은 소속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조선대병원에서는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지역 각급 학교도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전체 학교의 85%가량이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학교는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내기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어린이들에게 손 소독제를 뿌리고 체온을 측정한 뒤 교실로 들여보냅니다. 강당에서 치르던 집합 입학식은 사라지고 교실마다 설치된 TV 모니터를 통해서 비대면 입학식이 치러집니다. 오룡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학생 수가 1,400여 명이 넘는 이 학교는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3, 4학년과 5, 6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은 계속 등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3, 4학년, 5, 6학년은 이틀씩 나오고 이틀씩은 비대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 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학교의 85%인 719개 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이 시행됐습니다. 유치원과 초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400명 이상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상인 학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이 번갈아가며 이루어집니다. 금학년도에는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등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개학을 맞았지만 교육당국은 당분간 코로나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한 등교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코로나19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대학가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해마다 결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역 대학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합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적이 뚝 끊겼던 대학가. 학기 첫날이라 드물긴 하지만 예년과 달리 개강을 맞아 캠퍼스를 찾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대학생이 되었다는 설렘을 내보이고 오랜만에 대면 수업에 학구열도 불태웁니다. 대학생이 된 것 같다는 실감이 나고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도움되고 여건도 좋아서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대학 측은 남몰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 정원보다 130여 명이나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야심차게 도입했던 신설학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조기 취업계약학과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올해는 이 정도 감안할 수가 있겠는데 향후 2022년, 2023년 이제 가장 피크는 2024년이죠. 그때는 학령 인구 감소가 지금 한 57만 정도 입학 정원인데요. 그때는 34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 지역 공립대인 순천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 접수까지 했지만 여전히 올해 모집 인원보다 160여 명이 미달한 채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이제는 대학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업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에도 지역 대기업과 대학의 다리를 놓아 1,00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구미나 군산이나 거제시도 중소기업과의 연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과 교육과 지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서로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이 42%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라남도의 청년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37%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매년 20, 30대 청년들의 10%가 꾸준히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돼 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각지 사립대학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연대는 오늘 청와대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육부가 비리 사학의 장기 족벌 경영과 비리 불법 등을 눈 감아주는 탓에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연대 측은 순천 청암대와 광주대, 전남 도립대 등에서 벌어진 문제를 예시로 들며 사립대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전남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오늘 2021학년도 개학식과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에 개교한 한국창의예술고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개교 기념식과 일기 입학식도 갖지 못해 오늘 입학식과 개학식을 갖고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전남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시세가 712만 원으로 지난 2019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여수 842만 원, 순천 793만 원, 무안 763만 원 등 새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시세가 비교적 높았고 목포와 광양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남 지역 미분양 주택은 1,046채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째 감소하는 등 지역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문수청사에 있던 부서들이 국동 임시별관으로 이전하고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 국동캠퍼스 협동관을 리모델링한 임시별관에는 수산경영과와 수도행정과, 공영개발과 등 8개 부서가 입주했으며 직원 180여 명이 근무합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던 문수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으며 현재 청사 별관 증축 문제와 맞물려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진보당 전남도당이 지역 양극화 해소와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포럼은 현행 지역 소멸 해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해결 방안 마련이 표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지역 소멸이란 개념 대신 지역 양극화란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인구와 소득, 연령, 지역 등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 공영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여수시 둔덕동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차도를 걷고 있던 81살 A씨를 치어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휘발유 값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1,47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남 주유소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74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17주 연속 뛰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나주 봉황면의 봉황농협 주유소였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1962년 8.28 수해와 관련해 역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수해 역사 전시관을 조성함에 따라 지난 1962년 8.28 수해 관련 자료를 다음 달 30일까지 수집합니다. 지난 1962년 8.28 수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순천 도심의 절반 이상이 침수되면서 5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입니다. 순천시가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새 캐릭터인 루미와 뚱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루미와 뚱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앞으로는 루미와 뚱이 인형탈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대여해 시민 누구나 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루미와 뚱이는 흑두루미와 짱뚱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시는 관련 콘텐츠 제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고흥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